그다음 이제 겸용주택의 과세 방안, 이거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전부 다 몰라요. 겸용주택에 대한 과세 방법은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이걸 읽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하나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부수토지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된 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 이외 건물의 부수토지를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법은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겸용주택이면 1구하고 1동으로 지금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1구는 그 전체 겸용주택 중에서 이 한 칸씩을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위하고 아래가 이제 아래층은 상가고 위층은 주택이다. 그리고 이제 주택의 면적하고 상가의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의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규정은, 요게 이제 법이 개정이 지금 올해는 개정이 안 되는데 당장 한 내년 2023년부터 개정이 돼요. 네. 그래서 크기하고 비교하지 말고 주택 부분은 이제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이게 합당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합당해요. 그 예전에는 주택인 경우는 세율이 0.1에서 0.4까지 누진율로 적용하고, 상가였을 때는 0.25%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상가를 주택으로 보면 세금이 더 나와요. 높은 세 0.4까지 적용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훨씬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걸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위에 건물 이제 상가 부분하고 주택 부분에서 이게 크기가 어디가 더 크냐에 따라서 주택이 컸으면 전부 주택으로 봐버리고, 주택이 상가보다 작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보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매겼었어요. 근데 그건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게 하려면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법이 1년 뒤부터 이제 개정이 돼요. 그럼 이렇게 개정되면 이거는 누구 하나 항의를 못 해요, 이제는.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사례를 한번 좀 봐보시죠. 요런 중개사 업무를 하실 때 이런 사례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과세, 오피스텔은 일단 주거용 오피스텔일지라도 먼저 건축물로 과세를 해요. 그럼 건축물로 과세하니까 취득세에서도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먼저 4%가 적용이 돼요. 4% 적용하고, 나중에 이제 그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면 그때부터 주택으로 봐서 주택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4%만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과세를 해놓고 이분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 그럼 그게 6월 1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때 가서 주택분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택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오피스텔 거래는 한 번씩 해보셨어요? 저는 안 했고, 네. 소개만 했습니다. 주로 토지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토지만 하시면 그 대한민국 땅이 다 내 땅이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네요. 네. 저는 부러운 게 땅 거래 하신 분이 진짜 부럽더라고요. 땅 거래 하시는 분. 그런데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어렵다 보니까. 네. 예. 네, 그런데 예. 제가 이제 평택에서 한 1년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쪽 학생, 야간반에 다닌 수강생인데, 그분이 평택에서 중개사 일을 하시면서 첫 번째 거래가 그 땅 거래. 땅 거래를 첫 번째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이야기가, 처음에 땅을 딱 거래하고 중개 보수를 받았는데, 그 중개 보수를 받은 게 그때 당시에 보수로 받은 게 6천만 원인가 받았대요. 첫 번째 계약이. 왜냐면 토지는 중개보수가 0.9%인데 또 플러스 알파. 플러스 컨설팅. 네, 그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6천만 원을 받았는데, 대단하시네요. 아니, 대단한 게 아니고 더 대단한 게 있어요. 그거를 전부 현찰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쇼핑백에다가 딱 현찰을 딱 이렇게 딱 안고 집에 갔대요. 집에 가가지고 그 돈을 식탁에다가 네. 탁 부었대요. 네. 탁자에 쫙 걸쳐놓고, 신랑 잘 나가.
신랑 딱 앉혀놓고, 예. 자, 여기서 뭉텅이 하나 예. 딱 집어주고, 자, 집어주고, 여기는 이제 손대지 말아라고. 예, 네, 예.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현찰로 딱 가져오면, 딱 그 한 뭉텅이만 딱 주고, 이거 써. 어. 그리고 나머지는 손 안 대겠고. 그럼 진짜 손 안 된대. 예. 예, 먼저 줘버렸으니까. 멋진 중개사님이시네요. 그런데 그분이 더 대단한 게 제가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다시 평택에 이제 강의하러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 했더니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토지는 땅만을 거래하시면 안 된다. 근데 토지를 찾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다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든지 뭘 할 목적으로 땅을 산다. 그래서 이분이 땅을 샀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알아낸대요. 네. 그래서 그에 해당되는 그 땅을 사면 이 땅이 어떨 때는 삼각형이 되는 땅도 있을 수 있고 네. 정사각형이 되는 걸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나오는 땅들이 많대요. 네. 그럼 거기에 맞는 건물을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도면을 먼저 뺀대요. 네. 이게 할 수 있겠는가? 예, 가설계를 뽑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까지 딱 내밀면서 상담을 하면은 그분들이 계약을 안 할 수가 없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했더니 자기가 내가 만약에 땅을 산다고 하면 나는 내가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설계를 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서비스까지 해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지금도 손님하고 브리핑하기 전에 미리서 가설계를 빼온대요. 빼가지고 그 도면까지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주변에 이제 상권을 봐서 어떤 게 입점을 하면 괜찮다. 그런 상권 분석까지 다 해주시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구나. 네. 그래서 돈 좀 많이 벌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네. 제가 땅을 거래하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3, 4천 정도는 들어와요. 그랬더니 네. 근데 그럼 그 땅 거래를 1년에 몇 번 하세요? 그랬더니 한 2, 3개월에 한 2, 3개월 한 건 정도는 하죠. 그러더라고요. 연봉이 3억 되시겠는데요? 야.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연봉에 비하면 얼마나 돼요? 그분들에 비하면 한 4, 5배는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금액은 말 안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중개사님이시네요. 그래서 그런 분 이렇게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한 번씩 우리 이렇게 그 땅을 하신다 있잖아요. 네. 그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왕언니네 부동산입니다. 왕언니네 부동산? 네. 그럼 그런데 그분들 한번 초빙해가지고 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유튜브로 한 번씩 대화도 해보고 네. 그런 사무실 한번 찾아다녀보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현장에는 답이 있다라는 그렇죠. 프로그램으로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신 분들도 유튜브에 왕언니네 부동산. 자, 아시죠? 네. 거기 가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일단 먼저 처음에 취득할 때는 일반 건축물로 과세하는 거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로 취득했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은 나중에 주택으로. 네. 그냥 상가로 사용하면 상가로.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의 판단 기준이 뭔지 한번 봐보세요. 일단 이분들이 내가 이게 주거용인지 사무실인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직접 우리 집에 와서 주택인지 상가인지 보러 막 다니겠는가요? 아니요. 안 다니겠죠. 입증 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주민등록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이나 그 다음에 수도, 전기, 사용 현황에 따라서 주거시설의 사용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특히 주민등록, 주거 이전에 대한 주민등록이 그쪽으로 세대 이전이 돼 있으면 일단은 주택으로 많이 봐요. 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돼가지고 거기서 사업하고 있다는 그 건물에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그때는 상가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려고 사무실로 쓰고 있으면서도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주소 이전도 안 해놓고 공실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직원들이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때 이제 전기 사용 있죠. 전기, 수도 사용, 가스 사용 여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가정집이었을 때하고 상가였을 때하고 수도 전기 사용 여부가 다를 수 있겠죠. 네. 주로 통계적으로 나온 거 보면. 네. 네, 그런 걸 보고 많이 판단하시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이 초등학생들이 있으면 그 지역 통지서가 나가시잖아요. 네. 이제 그걸로도 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네. 그래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봤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분리하니까, 양도소득세에서 내가 집 있는 사람은 사무실이 사용한 것처럼 사무실 쪽으로 이렇게 막 돌리려 하고, 네. 그렇게 변칙을 많이 쓰는데, 다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 돼가 조회가 되니까 너무 변칙적으로 안 알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